대철중학교 미술교사 송진경입니다. 이번 학습할 내용은 조형요소와 조형원리입니다. 조형요소와 조형원리들을 알아보고 여러 작품 속에서 그것들을 찾아보고 또 나아가서 나의 주변에 있는 조형요소와 조형원리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형요소와 원리를 가지고 작품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이번 시간에는 조형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끝부분에 나가는 활동을 수행해서 이 학습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자연의 사진이 있네요. 이 자연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셨나요? 한번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해 볼까요? 우와, 하늘이 예뻐요. 우와, 하늘이 붉어요. 혹은 우와, 그냥 멋져요. 정말 그냥 멋지다니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붉다는 건지, 어떻게 멋있다는 건지 혹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나요? 다음을 보실까요? 다음 작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네요. 이 작품을 보고 아름다움을 표현해 볼까요? 우와, 선생님, 그냥 고우의 작품이에요. 와, 멋져요.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해 보실 수 있겠나요? 이렇게 자연과 작품 모든 시각 이미지를 보고 눈과 마음으로 느꼈던 아름다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상과 느낌에 깊은 맛을 내어줄 조미료 같은 것들이 오늘 바로 배울 조형요소와 조형원리입니다. 조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 선, 면, 형, 색, 명암, 양감, 질감 등이 있고요. 조형원리는 통일, 변화, 균형, 비례, 강조, 대비, 동세, 율동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리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어떤 재료들이 있네요. 자, 이건 어떤 재료일까요? 네, 맞아요. 떡볶이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떡볶이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필요한 재료, 떡, 오뎅, 파, 고추장, 물 이것들이 바로 조형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떡볶이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듯이 하나의 작품 혹은 아름다움에는 그 재료인 조형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떡볶이가 바로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형원리는 준비된 재료, 즉 조형요소로 떡볶이의 맛을 위해 어떻게 요리하는 것인가, 데치고 튀기고 볶고 가열하고 조미하는 과정이 바로 조형원리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가 작품이 만들어진답니다. 작품의 재료들인 조형요소를 작품에 어떻게 배치하고 무엇인가 두드러지게 느끼게 되는 이런 감정들이 조형원리인 것이죠. 오늘은 요리의 재료로 비유했던 조형요소, 작품의 재료인 조형요소들을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먼저 점입니다. 점은 조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크기와 모양, 위치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줍니다. 가장 사소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작품의 재료이지요. 오가키 미요코의 은하수라는 작품입니다. 점을 이루는 조명들이 모여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네요. 점이 모여 인간의 내면을 이루는 수많은 감정들을 나타내듯이 점을 통해 여러 가지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이 드라마를 아시나요? 아내의 유혹이라는 TV 드라마예요. 여주인공이 점을 찍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복수하는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우스운 비유이지만 이렇게 점을 통해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하지요. 두 번째는 선입니다. 수학에서의 선은 점의 연속이라고 하지요. 미술에서의 선은 사물의 윤곽을 나타내며 방향성, 감정, 운동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꺼운 선, 얇은 선, 부드러운 선, 거친 선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며 다양한 느낌을 불러일으키지요. 세 번째로 면입니다.
면은 선과 선의 연결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넓이를 가집니다. 면과 면이 만나 공간감이나 형태를 표현하는 바탕이 되기도 하면서 면 자체로도 작품이 되기도 하지요. 다음은 형입니다. 영어로는 shape, 형태라고도 하지요. 겉으로 나타나는 사물의 생김새나 모습을 말합니다. 형태는 또 구상적인 형태와 추상적인 형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지요. 다음 작품을 한번 볼까요? 무엇을 그린 작품인가요? 네, 나무입니다. 한눈에 봐도 나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죠? 이게 바로 구상의 형입니다. 다음 작품을 볼까요? 이게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요? 잘 모르겠죠? 바로 똑같은 나무입니다. 나무인지 모르겠다고요?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없는 형을 추상의 형태라고 합니다. 둘 다 몬드리안의 붉은 나무 연작인데요. 이 시리즈에서는 작품의 조형 요소인 형이 구상에서 추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다음은 색입니다. 색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색은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시감각의 특성으로 색상, 명도, 채도의 속성을 지닙니다. 영어로는 컬러라고 하지요. 빨주, 노초, 파남보 등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같은 색상이지만 다양하게 표현이 된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붉은색이라고 해도 다양한 붉은색들을 가지고 있죠.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른 명도, 색의 맑고 탁한 정도의 채도 등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하고 예쁜 색들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양감입니다. 바로 덩어리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체의 부피감과 무게감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빈치의 모나리자보다 보테로의 모나리자가 더 어떻게 느껴지나요? 네, 통통하게 느껴지는 걸 보니 양감을 극대화하여 작품을 표현했군요. 조각가이자 화가인 니키드 생팔 조각가의 조각을 한번 볼까요? 여자의 몸을 굉장히 통통하게 표현함으로써 덩어리감, 양감을 살린 작품을 표현하였네요. 니키드 생팔은 여성이기에 겪었던 억압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화가였다고 해요. 임신한 친구한테 모티브를 얻어서 이 나나라는 작품을 제작하였는데요. 작품을 통해 남성들이 가진 관념적인, 고정적인 미의식을 뒤집고자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명암. 밝음과 어두움의 단계를 구분함으로써 평평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평평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단계를 나누어 표현함으로써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모나리자의 그림에도 명암을 사용하여 오묘한 미소를 극대화하였네요. 눈두덩이와 눈뼈 사이를 좀 볼까요? 명암을 주어 얼굴의 윤곽을 부드럽게 처리하면서 깊고 오묘한 표정을 갖게 해주었네요. 마지막으로 질감, 텍스처라고도 하지요. 물체 표면의 촉각적인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미술관에 가면 작품을 볼 때 가끔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연인이라는 작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금의 화가라고 불리던 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은 실제로 금색 물감과 금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시장에서 모든 조명을 끄고 오로지 작품에만 조명을 쏘았다고 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 작품을 보았을 때 만지고 싶은 욕구, 촉각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바로 질감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의 작품을 보면서 이런 유화의 마띠에르 효과라고 하죠. 작품을 보면 이렇게 유화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마띠에르라고 하죠. 자, 이런 마띠에르를 가끔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 질감 때문이죠. 또 박수근의 작품을 잘 보면 이렇게 오돌토돌한 텍스처를 느낄 수 있답니다. 또 이런 조각들을 봤을 때 이 매끈매끈한 표면에서 느껴지는 촉각적인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질감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요리의 재료, 작품의 재료인 조형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제 작품에서 조형 요소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수업 처음에 보았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네요.
그냥 몇 져요 라고 표현했던 그림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별과 달의 형태, 사이프러스 나무가 하늘을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또 보이고요. 그 형태를 이루기 위해 많은 선들을 반복하여 그린 것이 보이네요. 또 유화 물감의 재질감, 텍스처도 느껴지고요. 어두운 색상과 밝은 색상도 보이네요. 또 산을 입체감이 있도록 보이기 위해 산 뒤를 어둡게 칠한 명암도 보이는군요. 그리고 집의 모양을 면과 면이 만나게 하여 입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우와! 우리가 오늘 이 수업을 통해 이렇게 작품을 이루는 재료들을 발견했어요. 또 맛깔나는 감상을 하도록 한 발자국 다가선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네요. 여기서 오늘의 미션 하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형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집 냉장고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모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무채색인 회색을 띠고 있죠. 또 냉장고 표면에는 매끈매끈한 재질감이 느껴집니다. 또 문은 내면으로 되어 있고요. 또 부피가 느껴지는, 양감이 느껴지는 그런 물체입니다.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물건들을 조형 요소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피아노, 필통, 무엇이든 좋으니까요. 이렇게 물건을 찾아보고 조형 요소를 찾아서 글로 써보도록 해볼까요? 두 번째 미션은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다양한 작품을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하나 골라서 작품을 이루고 있는 조형 요소들을 서술해주세요. 이렇게 2개를 수행하셔서 이 학습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글을 확인하고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작품을 이루고 있는 조형 요소들에 대해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작품도 살펴보았고 또 나의 주변의 조형 요소들에 대해 찾아보고 글로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품의 조형 요소를 생각하며 작품을 보니까 어떠세요? 벌써 조금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죠? 다음 시간에는 조형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내 주변의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품을 더 맛깔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